그 자가격리 안 해도 되죠? 증상이 없고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외출이나 뭐 이런 건 좀 삼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음성인 경우는 양성이 아니면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 확진이 되어도 본인이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본인도 목이 좀 아프고 뭔가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천의료원 가셔가지고 그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음성 확인 받으시면 되고, 양성이 되시면 일주일간 격리하셔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뭐 이천시처럼 인구가 한 20여만 명 되는 데서도 보통 막 1000명 가까이, 1000명 넘게도 확진자 나온 적이 있죠, 하루에. 뭐 지금은 누구도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이제 개인 위생을 최대한 좀 잘 하고. 근데 사람이 또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모처럼 공차로 나가가지고 좀 무리를 많이 했는데 이거 괜찮을런지 걱정을 했는데 토요일 날 그랬는데 아직까지 멀쩡한 거 보니까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론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론 공부를 다 해주셨습니다.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신 거예요. 그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FAT 1급 시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FAT 1급 이론 교재를 배포해 드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부터 이제 실무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 인포마인에서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변경되는 내용 때문에 출판이 지금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원래 1월 달에 출고가 돼요. 1월 달에 출고가 되는데 그 온라인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제도 바뀌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재편집을 하느라고 많이 늦어진 데다가 또 원래는 지난주쯤에 출고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번 주에 출고를 한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FAT 1급 교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부분은 3장, 제3부 1장이죠. 제3부 1장에 있는 내용. 뭐 이번 주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복사, 인쇄해 가지고 지난해 교재입니다. 지난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보는 방법은 비대면 시험하고 대면 시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 안내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3월 10일이니까 선거 끝나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됩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7일이에요. 그래서 3월 10일부터 여러분이 3월 17일 요 기간 동안에 이 한국공인회계사 이 AT 자격시험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 회원가입 딱 하고 그리고 시험 접수를 하시는데 이번에 시험이 52회 시험이에요. 52회 시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험 접수는 여러분 핸드폰에 AT 자격시험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PC로도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수할 때 우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면 시험을 접수할 건지, 대면 시험으로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건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2월달 시험에 제가 비대면으로 시험 접수를 해가지고 FAT 1급을 시험을 봤어요. 네.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지 비대면 시험을 그래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유튜브로 설명서까지 거기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대면 시험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첫째,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 그리고 안내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안내 동영상이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가면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잘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숙지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보기 하루 전까지 시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로 시험을 한번 봐요. 실제 시험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우리 핸드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컴퓨터는 인터넷에 물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도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원래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마이크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 봐보니까 마이크는 쓸 일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감독관하고 말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채팅으로 해요. 채팅으로. 감독관이 카메라를 좀 더 돌리세요. 이렇게 채팅으로 와요, 문자가. 예. 내가 잘 안 보이면 카메라를 좀 어느 방향으로 돌려라. 이렇게 지시가 오거든요. 뭐 그대로 따라서 카메라 각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시험 감독을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감독관이 여기 내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와 그 다음에 핸드폰, 이게 핸드폰이 왜 필요하냐면요. 핸드폰에서 그 사람들이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링크로 그 시험 사이트에 연결을 하면 핸드폰에 그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거치대, 우리 그 핸드폰 거치대를 나하고 한 1m 정도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내가 시험 보는 장소에 책상을 다 이렇게 비춰줘요. 책상을 비춰가지고 손 동작 이런 것이 전부 녹화가 됩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 그래서 뭐 부정행위가 의심된다 그러면 그 녹화를 전부 재생해가지고 부정행위는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이 손을 절대로 이렇게 밑으로 뭘 내린다든가 의심나는 손 동작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종이 A4 종이, 빈 종이 한 장, 그리고 계산기 요것만 있어야 되고요. 책꽂이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책꽂이에 있는 건 그렇다고 뭐 책꽂이에서 뭐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비대면 시험을 보시려면요 이런 장비가 잘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을 제가 처음에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 노트북이 15.4인치 노트북입니다. 근데 보통 노트북 크기가 제 것만 하거든요. 보통 15.4인치. 이걸로 보기에는 화면이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저 끝에 우리 교실 제일 맨 끝에 있는 하얀 그 일체형 PC 있는데요. 2대. 저희 집에 저것과 똑같은 사양의 저 PC, 일체형 PC가 한 대 있어요. 저걸로 테스트 해보니까 시험 볼만합니다. 볼만하다는 건 뭐냐면 모니터에서 요 정도 이게 절반 나눠가지고 여기다 시험지를 꺼내놓고 시험지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오른쪽에다가 이제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게 화면을 배치해가지고 글씨가 어느 정도 보일만 해요. 그게 저 정도 모니터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15.4인치 정도의 노트북으로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뭐 노트북으로도 나는 무난히 된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하시고 시험 모의 시험을 한번 보는 것은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트북으로 테스트 해봐가지고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동안에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시험 시간 동안 혼자 독립적으로 이 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이죠. 방문 딱 잠그고 시험 보는 동안에 누가 방에 못 들어오도록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은요, 이 비대면 시험을 일단 보시려면은 핸드폰 조작, 그 다음에 PC 여러 가지 그 설정 같은 거, 거기 이제 뭘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그 엣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로는 시험 못 봐요. 크롬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거기서 보내주는데 이 엣지나 옛날에 했던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이거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 프로그램 아시죠? 이거. 크롬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가지고 이메일을 이제 네이버면은 네이버에 가서 이메일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탕을 까맣게 했나 언제? 네. 네, 언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메일을 읽어 주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PC 사용이 좀 미숙하신 분은 비대면 시험이 힘들 것 같아요. 화면 분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하게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런 점을 판단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신다. 그럼 뭐가 유리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면 시험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다고. 왜냐면은 지금 뭐 대면 비대면이 시험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면 시험은 가면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보거든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시험지 보고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 그런데 보니까 비대면은 꽤 신경이 많이 쓰여요. 다만 좋은 거는 추운 날, 그때는 뭐 2월 달이면 추운데 차 끌고 시험장까지 갔다가 왔다가 요런 불편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코로나가 극성이니까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대면 시험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똑같아요.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화면 분할해가지고 한쪽에서 문제 보면서 이렇게 마우스로 찍는 거하고 시험지 보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T 시험은 8월부터는 아예 비대면 시험이 없어지고 대면 시험이 없어지고 전부 100% 비대면으로만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감안하셔가지고 자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면 시험 접수가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천인데 시험장이 뭐 동원대학교라든지 여주대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대학에 좀 뭐 관광대라든지 옆에 주변에 대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세무 관련 과도 여기 동원대나 여주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험장이 안 열린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물러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 이전에는 동원대학교에서 시험장이 꼭 열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위험 때문에 아예 시험장을 이렇게 시설을 빌려주질 않아요. 외부에. 그래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천분들은 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남에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하남, 그다음에 성남, 아니면 강남 쪽에 있는 서울, 이쪽으로 보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오히려 강남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강남역까지 1시간이면 가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학원, 그러니까 강남역 주변에 학교는 없어요. 학원. 걸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하남에 있는 고등학교, 하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수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더 멀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자, 그래서 대면 시험은 시험장에 일단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남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 자리가 꽉 찬다 그러면 접수를 못 하죠. 그래서 대면 시험 보실 분은 접수를 서둘러야 되고, 비대면 접수하실 분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이 요 기간 내에만 접수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험 접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 다 끝나시고 여기 9일날 회원가입 안 되신 분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그리고 이거 준비를 해주시고 동영상도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는 우리 상하타 컴퓨터학원 여러분이 그동안 이론 공부했던 이러닝 센터 말고 일반 홈페이지 주소가 20top.co.kr인데 거기 아래 보시면은 이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여기 배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AT 자격시험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시험과 관련된 이거 내용은 여기 공지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눌러가지고 공지사항에서 비대면 시험 유튜브 설명회 영상이라든가 비대면 시험 안내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비대면 시험 보신 분들은 미리 숙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교육용 프로그램 집에서 이제 여러분 PC에다가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복습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교육용 프로그램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여러분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 밑에 보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밑에 무료 다운로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지금 다운을 받으시면은 2021년도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 책 받으시고 아마 하루나 이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2022년도 프로그램으로 밑에 한 줄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다운을 이렇게 받으면 자, 학원 김건기 이메일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를 넣고 여기 무료 다운로드 1이나 2 아무거나 누릅니다. 하시겠습니까? 뭐 확인 누르면은 크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T 자격시험 AT 자격시험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at.co.kr 아까 거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복사해드린 분도 있어요. 다운로드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 프로그램을 여기를 통해서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2022년도 교재가 나오면 이 프로그램도 2022년 교재로 바뀝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진 게 있으면 제가 다운로드를 또 저도 받아서 여러분하고 다시 공유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기서 제공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임시로 나눠드린 여러분 교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펴시고요. 자, 이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컴퓨터 다 켜놓으신 상태죠. 자, 시작 단추 눌러서 보시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AT 자격시험 해가지고 초록색 바탕에 I자, 흰색 I자 그려져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그거를 실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똑같이 나오죠. 예. 아니, 그런데 교육용 프로그램이 언제 22로 바뀌었지? 여러분들도 22로 되어 있나요? 21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설치한 적이 없는데 최신 버전으로 그냥 자동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저도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네, 22로 바뀐 거. 자, 그러시면은 네, 여기 여러분들 회사 등록을 오늘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떠 있으면은요, 여기 있는 회사 등록 단추 눌러주세요. 회사 등록 누르셔가지고 회사 등록 누르셔서 자, 이런 창이 나왔죠? 회사 등록 창. 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습니까? 네, 안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회사 등록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재에서 다른 회사를 수업할 때는 백데이터를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또 이렇게 백데이터를 설치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당분간은 회사를 오늘 만든 회사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회사 등록 메뉴에 왔는데 맨 밑에 빈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빈 줄에 코드란을 클릭하시고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회사 코드를 3838로 만들겠습니다. 회사 코드 3838. 회사 이름은 우리 교재에서 쓰고 있는 회사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할 텐데요. 지금 회사 등록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138페이지에 있어요. 이 회사를 등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주식회사 3일패션.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가로 닫고 3일패션.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옆에 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식회사니까 법인 기업이 개인 기업이 아니라 법인 기업이죠.
그래서 법인에서 엔터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용, 미사용 이게 나오는데 사용하겠다 하고 엔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기본사항 탭에 회계연도 이 자리에 셀이 가게 되죠. 그래서 3일 패션의 회계연도는 그 우리 교재로 잠시 또 가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회계연도는 제6기,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6기 입력하시고 연도에서 그냥 엔터 쳐보세요. 연도는 그냥 비워두시고 1월 1일부터 연도 넣어야 되겠네. 자, 2021년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회계 연도라 하는 것은요 1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아마 회계의 기본 개념 공부할 때 재무회계 이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을 입력하니까 1년을 넘지 않도록 12월 31일로 이 프로그램이 딱 회계기간을 정해줍니다. 자, 엔터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셀이 어디냐면 줄 바꿔서 2번 사업자 등록번호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는 중간에 하이폰이 2개가 들어가는데 앞에 숫자 3개, 가운데 숫자 2개, 그리고 뒤에가 숫자 5개, 총 10자리로 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아까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다시 가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이와 같이 등록번호가 10자리로 되어 있어요. 10681 19636 하이폰 생략하시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06 81 이 교재가 아니지. 106 81 네, 19636 1963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법인 등록번호 있으면 넣어주시는데 법인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었나요? 있네요. 여기 110 111 063 그거 보시고 입력해 주세요. 자, 101 110 하나 063 4752 4752 고맙습니다. 틀렸네 근데 110 110 하나 063 뒷자리가요? 네, 063 예. 4752 4752 예, 고맙습니다. 자, 대표자 이름? 대표자 김은채. 예, 김은채. 대표자 이름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김민채. 그 나머지 보고 쭉 입력을 합시다. 김민채. 대표자 주민번호는 아마 없을걸요? 없죠?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요.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관할 세무서라든가 지방세 구청이라든가 이것이 자동으로 아래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용산구 한강대로 117 그 우편번호 검색 방식으로 한번 주민번호를 주소를 입력하실 텐데요. 우편번호를 검색할 때 이 물음표 단추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주소를 우편번호로 이렇게 검색해 주면 여기 있는 13번 사업장 세무서와 14번 지방세 법정 코드가 이 우편번호에 맞게끔 자동으로 무슨 세무서, 무슨 구청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무릎에 단추 눌러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선택해 주시고, 용산구, 그 다음에 나머지 주소를 그 밑에 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 주소. 나머지 주소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한남대로? 한강대로? 117. 예, 엔터 치워보세요. 그러면 밑에 주소가 하나 나타나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적용 단추 눌러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번에다가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으로 입력했는데 13번, 14번에 사업장 세무서는 106번 용산, 지방세 법정 코드는 쭉 나오고 용산구청,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결되죠. 자, 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예,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02-3489-3100 이것도 입력할까요? 02-3489 또 팩스 번호도 입력하십시오. 3489 예. 3141 예.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업종 코드는 생략하시고요. 11번의 업태, 12번의 종목을 직접 타이핑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이 사업의 종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이걸 타자하시겠습니다. 도소매, 의류. 네. 추가 사항에 가셔가지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여기다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담당자 이메일은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에 있는 이 주소를 입력을 ha시는 걸로 하네요. SAMILI 골뱅이 BILL 36524.com입니다. 담당자,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메일 주소 추가 사항에다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더 입력할 사항이 혹시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계좌번호 요것도 입력을 해 주면 좋죠.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연월일도 여기 있네요. 개업연월일과 설립연월일 여기에 있는 2016년 11월 17일 2016년 11월 17일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 이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예, 은행이 신한은행 그래서 여기다가 부분 검색에다가 신한 타자하고 엔터 치면 신한은행 88번 검색이 돼요. 또 한번 엔터 치면 입력이 되고요. 엔터 치면 지점란으로 넘어갑니다. 용산 지점 네. 용산 지점 이렇게 해주고요. 용산만 하셔도 되고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이폰 넣어서 은행의 계좌번호는 하이폰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회사 등록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어려울 것은 없죠. 어려울 것이 없고, 시험에서는 이 회사 등록에 대해서는요, 시험에서는 회사 등록을 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신규로 거래처를 개발했으니까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라. 이건 나오지만 오늘 시험 보는 회사가 3일 패션인데 회사를 새로 등록하라? 이건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 등록에서는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느냐? 회사 등록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이렇게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주소에서 새로 입력해주면 되고, 업태가 바뀌었다. 그러면 업태 바꿔주면 되고,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표자 수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 이메일이 바뀌었다. 그러면 추가사항에 가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고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수행 팁이라고 하는 거 140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 팁. 회사 등록 완료 후 회사 코드 F12에서 등록한 회사를 재로그인한다. 네, 그래가지고 등록한 회사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회사를 선택한 후에 저 위에 삭제라는 요 휴지통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경고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면 삭제는 됩니다. 시험에서는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대개 대표자 이름,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개업 연월일 이런 것들을 고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요, 실행할 때 FAT 2급으로 할 거냐, FAT 1급으로 할 것이냐, TAT 2급으로 하느냐, TAT 1급으로 하느냐, 이렇게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요, 급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 시험용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급수 선택은 없어요. 왜냐면은 FAT 1급 볼 사람들은 다 자동으로 FAT 1급으로 딱 시작이 돼요. TAT 2급 시험 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TAT 2급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만 교육용 프로그램은 준비하는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무슨 급수, 그 다음에 회사는 무슨 회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할 거고요. 당분간 FAT 1급 시험 볼 때는 FAT 1급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밑에 걸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요 위에 거는 들어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FAT 1급 내용이 TAT 2급이나 TAT 1급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위에 거로 실행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아래 거를 실행해서는 안 되겠죠. 가능한 자기 급수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야 메뉴가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두 가지 급수로 시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 설정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환경 설정에서 뭔가를 수행해보라 하는 수행 실습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환경 설정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등록한 3838 3일 패션을 우리가 이 회사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닫아주세요. 이 회사 등록을 요 닫기 눌러서 닫아주세요. 닫으면 요 화면이 다시 나오잖아요. 여기 사용급수 FAT 1급 저도 선택을 하고요. 회사 코드는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3838을 찾아보세요. 네, 3838 이 회사 코드 순서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3838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찾으셨으면 선택하시고 확인
네, 해주시고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작한 회사의 회사 상호가 저 위에 여기 꼭대기 여기에 보여요. 3838 31 패션. 네, 오늘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왼쪽에 여기 회계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전체 메뉴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회계를 눌러도 이게 보이고 전체 메뉴를 눌러도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회계 단추를 한번 더 눌러주거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이렇게 메뉴판처럼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어요. 거기를 딱 누르면 전체 메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FAT 1급에서는 전체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사 등록 살짝 해봤고요. 그 위에 환경 설정 조금 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다시 보시면은 141페이지에 환경 설정 수행 내용에서 주식회사 31패션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의 전표 입력과 관련된 기본 계정 과목 설정을 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수행 1번 첫 번째 수행이 회계의 기본 계정 설정을 매출은 상품 매출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매입은 상품으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기본 계정 과목을 이걸로 쓰겠다 이거예요. 자, 왜 이걸로 쓰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의류를 도소매하는 도소매업이니까 우리가 판매, 매출을 한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기본적으로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음 받는 것보다 외상 매출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기본으로 쓰겠다. 매출 채권은. 그 다음에 이제 매입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매입한다 그러면 상품 매입이 주로 많으니까 매입은 상품이라는 계정을 쓰겠다. 기본값으로. 나중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입 선택을 하면 차변에 상품 이게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죠. 그런데 외상 매입금을 매입 채무 기본 계정 과목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서 두 번째 신용카드 기본 계정의 설정에서는 카드 채권. 우리가 카드 채권이라는 것은 카드로 뭔가를 팔았다 이거예요. 카드로 판매한 것은 전부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 카드 채무. 카드 채무는 뭐냐면 회사의 법인 카드로 뭔가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카드 채무거든요. 회사의 법인 카드로 만약에 문방구에서 문구류를 사왔다. 그러면 그걸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환경 설정 가실까요? 환경 설정 네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회계로 가라고 그랬어요. 회계 탭을 눌러보세요. 회계 여기 회계 탭 누르시면은 아까 거기에서 1번 기본 계정 설정에 매출은 상품 매출 제대로 되어 있네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제대로 되어 있네요. 매입은 상품 그대로 되어 있네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카드 입력 방식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이제 공급 대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가액은 부가세 별도인 금액이 공급 가액이고, 공급 대가라는 것은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공급가액란에다가 이 신용카드 판매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 환경 설정이 돼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 채권이 틀리게 되어 있네요. 아까 우리 책에서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미수금을 바꿔줘야 되는데 요 물음표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서 외상 매출금을 부분 검색에 지금 커서가 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 글자만 입력하세요. 외상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계정 과목 중에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3개를 딱 찾아줍니다. 예, 거기에서 맨 위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니까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카드 채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 네,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보통 도소매업들의 이 기본 계정 설정과 신용카드 기본 계정은 이렇게 설정하고 쓰는 게 일반적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업종과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설정을 지정해주는 메뉴인데 시험에서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출제는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환경 설정,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예,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거 연습을 해볼 텐데요. TAT 2급은 기초정보관리에서는 시험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FAT 1급에서 이 기초정보관리에서 10점, 10점 배점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초정보관리 계속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